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투자의 참견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기 얘기 같다 이렇게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두 분의 연기력 때문에 너무 재밌다고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매주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의 소문난 효녀. 올해 35살이 된 직장인입니다. 나이가 좀 있어서 재테크 정보 잘 알겠지 하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투자나 주식 이런 건 미디어에서만 본 한마디로 투알못입니다. 저는 효녀에서 벌써 어떤 고민인지 딱 느낌이 났어요. 느껴져요? 돈을 벌써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들어보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새해 전에 월 240씩 벌고 이 월급으로 적금만 들고 있어요. 현재 모아둔 돈은 6천만 원이고요. 딱히 돈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 무상.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저냥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비라고 하면 부모님 용돈이겠네요.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어서 월세 대신에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약간 저 같은데요. 효녀?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했네. 사실 5년 후가 아버지 칠순이신데요. 여동생과 얘기를 하다가 칠순잔치 대신에 항상 가고 싶어 하시던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언니, 올해 아빠 생신에 선물 뭐 해드리지? 선물은 머니 해도 현금이지. 아, 역시 현금이 최고지? 근데 시간 진짜 빠르다. 아빠가 벌써 65살이야. 칠순도 진짜 금방이겠는데 5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니 칠순 때는 뭐하냐? 그 TV에 나오는 잔치 해야 되는 거냐? 근데 100세 시대에 칠순잔치 같은 건 잘 안 할걸? 그래도 다들 생일이랑 똑같이 넘기기엔 조금 서운해 하실 것 같지? 우리 아버지가 또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거를 좀 구상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랑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가볼까? 좋은데? 근데 작년처럼 우리가 제주도 갔었잖아. 근데 칠순 때는 약간 조금 멀리 보자고. 해외를 가볼까? 그러면 우리 해외여행 어디쯤 가볼까? 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근데 유럽 돈 진짜 많이 들잖아. 그래도 원하는 곳에 조금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5년 후면 이 언니가 좀 돈을 많이 모아볼게. 유럽 여행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긴 하지만 평생에 한 번이니까 원하는 나라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5년간 유럽 여행을 위한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적금은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6천만 원으로 최대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수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금보다는 높은 금리에 5년간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는 상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5년 후에 아버지 칠순이신데 그에 맞춰서 가족끼리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유럽 여행 돈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돈으로 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데 적금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 그렇지만 좀 안정적으로 돈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계십니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을 추천해달라 이 말씀이신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뢰인의 재무 상황과 소비 패턴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무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 소득은 세 전에 240만 원, 그런데 한 달에 고정 지출은 150만 원 정도 나가시네요. 저축 자금 6천만 원 갖고 계시고요. 목표 수익률은 6에서 한 12% 정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실제로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한번 지출 내역서를 볼게요. 새해 후에는 급여가 216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고정적으로 150만 원 나갔던 게 부모님 용돈 50만 원, 적금 100만 원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비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배대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진짜 한 효녀 하거든요. 효녀 가수 현숙이 있다? 하중동엔 배명진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근데 솔직히 나이가 이분보다는 어리기도 하니까 여행을 보내드린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이렇게
자기의 취미 생활보다는 부모님을 먼저 위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고 좀 저도 약간 좀 롤모델로 삼아서 이제 부모님께 더 열심히 효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을 받으셨군요, 우리 효녀께서. 자, 이 대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도 지금 저희 언니랑 같은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천만 원으로 엄청 나중에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전 정말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배대리님이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한 효녀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연에 더 공감하고 지금 딱 맞는 투자 상품을 벌써 떠올리고 계시는데요. 의뢰인에게 딱 맞는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본금 6천만 원으로 한 6%에서 12%대로 근데 또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돈이고 목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 의뢰인에게 꼭 맞는 투자 상품 어떤 건가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SLB 상품입니다. SLB랑 한계차주 주택 매입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들의 주택을 재임대해주는 상품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배명진이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던 도중에 제가 회사에 잘린 거예요.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이 잘려서 이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다가 SLB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집을 살고 팔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유지해 가면서 5년 후에 다시 제 집을 다시 살 때 먼저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입권까지 갖는 걸 SLB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품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이번 주도 역시나 밀당을 이어가 주십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재테크 꿀팁 시간입니다. 투자금 6천만 원으로 적금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리님들이 SLB 투자 상품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상품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임차 세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임차인이 이제 매달 월세를 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이 임대료가 수익이 결국 투자자한테는 투자 수익이 되는 SLB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 5년 시점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세 차익이 뭐냐면은 주택을 매입했을 과거 시점으로부터 주택을 파는 미래 시점까지 이 사이 동안에 주택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요. 그럼 나중에 5년 후에 이제 주택을 매각을 했을 때 이 주택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목돈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다른 P2P 상품과는 다르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연자분께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 하셨으니까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시세 차익은 이지연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집을 팔 때랑 집을 살 때 그 두 가지의 차익을 말하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2019년도 부동산 동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는 1.29%, 전세 또한 1.41%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 말고 지방으로 또 대비를 해보면 매매 가격이 1.29% 하락을 했고요. 전세 또한 1.81% 하락을 한 상태고 이러한 2019년도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벌집 순환 모형에서 이제 4국면과 5국면 이 중간에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불황기를 뜻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래량도 내려가고 가격 또한 내려가고 있는 아주 부동산 침체기를 지금 현재 보실 수 있고요. 이 국면을 보시면 총 6국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6국면은 5년을 주기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LB 상품 또한 5년을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투자를 했어요. SLB 상품을 했었을 때 이제 5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이 회복기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추가 수익을 바로 시세 차익이라 하고 이 국면이 돌아가면서 점점 저희는 돈을 더 얻을 수 있는, 목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배대리님 설명 들어보니까 SLB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금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의뢰인이 자본금 6천만 원으로 5년간 투자할 경우에 수익금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SLB 7억짜리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연자분의 투자금 6천만 원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6천만 원, 예상 수익률 10%, 기간은 1년으로 우선 먼저 12개월로 가상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만기 일시 상환이고요. 만기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원금은 만기 때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투자금에 대해서 10%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6만 3천 원이 매달 이자 수익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12개월 동안 쭉 받았을 때 이자 수익만으로는 이제 43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일시 상환으로 마지막 해차 때 원금이랑 같이 상환돼서 1년 동안은 총 원금 6천만 원 플러스 430만 원 정도로 수익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1년 스케줄이었고요. 이렇게 투자된 원금을 만기 때 매번 상환이 돼서 년마다 5년간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연마다 430만 원씩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원금은 뺐다가 재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년 동안. 그렇게 되면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이것도 역시 5년에 6천만 원을 다시 가져오고 이 투자금을 거진 5년 동안 약 2천만 원 정도로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받게 되는 수익금이 총 한 2,178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 정도면 유럽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몇 주째 계속해서 SLB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SLB 투자가 비전이 있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SLB가 주목받게 된 이유,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계차주들은 결국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SLB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국제회계 기준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구들이 이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 배송 충당금을 보유해라.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너네가 그거에 대비를 해. 유보금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은행도 역시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대출 나간 한계차주들한테 너네 대출 이거 나가서 여태까지 이자만 냈으니까 이제는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내 라고 하니까 한계차주들이 기존에 이자만 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내야 하니 집에서 쫓겨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키포인트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차주들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내야 됐던 거죠. 이제 여러분 이런 배경 설명을 알았으니까 왜 SLB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대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매주 P2P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어떤 상품 하나가 꼭 한쪽 측면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좋은 그런 일석이조의 상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국내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국내에 있는 하나생명 기업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생명이 분당, 부천, 인천에 있는 사옥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왜 매각을 하냐?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제회계 기준 때문이에요. 이 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의 자보금, 준비금만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제도로 바뀌면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아까는 6억에서 9억이었잖아요. 근데 25억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배 거예요. 이상으로 뛰네요. 그럼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택 SLB로 말씀을 드리면 6에서 9억 원 정도는 이자만 내면 됐었는데 25억 원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를 못 견디고 4억을 매각해서 다시 사가지고 재임대 들어가서 사는 그런 지금 SLB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에서 SLB 사례들 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해외 시장은 조금 더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 시장은 어떤가요? 좀 더 규모가 큰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3년 CBRE 글로벌 투자 통계에 따르면 오피스, 산업, 리테일 자산을 포함한 미국 기관 투자 등급 상업부동산 시장 규모는 5조 3,100만 달러였습니다. 네, SLB 거래가 회사에 주는 이익과 경제 회생으로 핵심 사업 분야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으로 비춰볼 때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SLB를 더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려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내와 해외에서 SLB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주요 국제판 대기업들에 의해서 SLB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중소기업에서도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SLB 상품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의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조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 SLB 조건을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부부 합산이 부부 7천만 합산이. 원 이하여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한계 차주가 한 가구, 한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네. 더군다나 그 주택은 또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요. 또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이제 한계 차주들이 SLB 프로그램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너무 좁은 거죠. 그렇군요. 지금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SLB 상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뿐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1가구 1주택자여야만 하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는 이 조건이 부합한다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SLB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나요? 그 SLB 펀딩 상품의 조건은 첫 번째, 6억 원 초과 아파트여야 되고요. 두 번째, 소득이 7천만 원 초과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주택 소유자셔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현 거주가 충족이 되어야지 SLB 펀딩 상품의 조건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우량 신용 등급자여야 되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우선 심의 대상이고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SLB 펀딩 상품을 누릴 수 있게 더 크게 넓혀가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대리님들과 함께 혁신금융, 포용금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잖아요.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SLB 투자 상품을 만든 건 혁신금융에 해당되고 이렇게 좀 문턱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포용금융의 예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공부한 금융 이런 용어가 또 실제로 투자 상품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또 재테크 이렇게 자산도 불려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SLB 투자에 대한 꿀팁 한마디씩 들어봐야겠죠? 먼저 배 대리님부터. 네, SLB 상품은 저금리지만 안정적인 상품이다. PF 같은 거는 되게 고금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은 금리가 낮지만 되게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리님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계차주에게는 구제를,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호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임을 살리셨네요. 래퍼.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계차주에게는 구제, 주거 안정과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를 낼 수 있는 중금리의 그런 상품을,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기 수익과 훗날 받게 되는 이제 시세 차익의 목돈 마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대리님이 꿀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대리님은 한계차주 그리고 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배 대리님은 좀 안정적인 P2P 투자를 원하신다면 바로 SLB로 오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꿀팁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테크 노하우를 오프라인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주제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입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03호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인데요. 선착순 20분만 받으니까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필수입니다. 네,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SLB 투자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